조차 안 돼 있으니까 의무휴일제와 영업시간도 준수하지 않았어요. 자, 농협이 불법 영업을 한 거예요. 자, 그렇죠. 그러면은 동네, 그 다음에 만약에 인근 대형마트들이 이 고양시를 상대로 하나로 마트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을 때 어떻게 감당을 할 수 있을지 참 걱정이 됩니다. 소상공인들은 의무휴일제 날 대체로 매출이 따블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농협이 의무휴일제를 지키지 않음으로 해서 지역 소상공인들이 매출을 절반이 날아간 거예요. 그렇다면 지역 소상공인들한테 고양시 전현식 시장 공무원들 나와서 속보대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돼야죠. 직무 유기에 의해 갖고 소상공인들 이렇게 해놓고 나서 무슨 놈의 QR코드를 뭐 도와준다. 그렇다면 9개가 되는 대형마트와 57개가 되는 SSM이 여기 수요일날 의무휴일제입니다. 이것도 문제입니다. 딴 데는 다 일요일날 쉬는데 그렇죠. 여기 수요일날 쉽니다. 풍선효과예요? 그러니까 풍선효과. 자, 풍선효과인데 그럼 고양시의 대형마트 9개와 SSM 57개가 문을 닫았는데 여기는 수요일에 다 문을 닫습니다. 이 고객들이 어디를 가겠습니까? 농협으로 다 몰려요. 그럼 불법 영업을 한 겁니다. 이게 뭐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그쪽 고양시 사는 분한테 여쭤봤더니 고양시 하나로마트 수요일날 다른 대형마트 SSM이 문을 닫은 날 발기들 틈이 없이 그걸 쳐다보는 소상공인들의 그 장사 안 돼가지고 그 발버둥 치는 소상공인들의 심정이 어떨지. 그 다음에 만약에 인근 대형마트들이 이 고양시를 상대로 하나로 마트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을 때 어떻게 감당을 할 수 있을지 참 걱정이 됩니다. 참 그러네요. 야, 참 이게 지금 고양시의 하나로 마트 물론 우리 농산물을 55%를 의무 비율을 팔고 있다 하면 좀 감세가 되겠어요. 그렇죠. 가서 보니까 좀 이만하게 그냥 뭐 매장 해놓고 우리 농산물 그러니까 말 그대로 표시야. 그 또 제일 구석진데 그것도 해놨어요. 그러니까. 그 저희들이 농협 하나로 마트에서 농수산물 55%그 의무 비율을 지키고 있는지 여러 군데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정도 매장 면적에 농수산물 그렇게 돼 있는 면적 갖고는 제 판단으로는 55% 의무 매출 비율을 절대 지킬 수가 없습니다.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등록을 안 했기 때문에 이걸 지킬 의무가 없는 것 같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70이라 고양시 전통시장 QR코드라는 제목으로 저희가 오늘 의뢰반단 시작하는데요. 저희가 고양시 전통시장을 갔다 왔죠. 네. 그렇죠? 그 내용을 보니까 갔다 와서 느낀 점도 많고 그래가 있는데 그 당사자시잖아요, 삼촌님. 네. 갔다 온 소감 좀 얘기해 주시죠. 뭐 열만 받죠. 뭐 코로나가 더 가중을 시켰지만 소상공인들은 진짜 오갈 데가 없거든요. 오갈 데가 없는데 시에서 뭐 전통시장을 보호하고 지원한다는 사람들의 머리가 너무 자기 보신주의에 빠져 있는 건 아니냐. 그러니까 그것도 저도 느꼈는데. 네, 그러니까 현수막에 어떻게 써 있냐면 다중시설 이용 시 마스크 미착용하면 못 간다. 근데 그 다중시설이 전통시장, 마트, 음식점입니다. 이건 소상공인 관련된 거고요. 그러면 우호적인 표현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표현이 어떻게 했으면 좋았을까요? 근데? 그러니까 뭐 전통시장은 코로나로부터 방역과 뭐 발열 체크 등 안전합니다. 안심하고 이용하셔도 됩니다. 라는 자기네들이 보호하고 지원 육성해야 되는 전통시장이라면 그렇게 발언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뭐 QR코드나 또는 이 뭐 발열 체크 하는 거 요런 코로나로부터 어떤 지원 이 사람들의 뇌 구조 속에 소상공인들과 전통시장이 머릿속에 어떻게 자리 잡고 있는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내용을 차차하시기로 하고요. 그러면 이제 소장님, 우리가 오늘 방송 주제로 삼았던 내용 중에 이제 그 문제가 됐던 게 이제
고양시의 보도자료를 받아보면서 저희들이 도대체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나 한번 알아보기 시작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죠? 네. 그러면 오늘 방송 주제가 네. 거기에서 출발을 했지만 네. 저희가 지금 취재를 거기 현장 취재를 가보니까 네. 여러 가지 사례들이 많이 있었어요. 네. 네. 그런 사례들 중에 네. 오늘의 핵심적으로 다뤄야 될 네. 오늘 방송 주제는 어떤 내용입니까? 저희들이 처음에는 고양시를 방문한 게 예. 대단한 게 뭐가 있어서 간 건 아니었고 예. 말씀하셨듯이 이제 고양시 보도자료를 보니까 예. 전통시장 방문자가 자신의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예. 시장 입구에 비치된 QR코드로 자진 등록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예. 그래서 이게 참 신기한 제도를 한다 그래갖고 예. 다른 전통시장에 쭉 한번 전화를 해봤어요. 예. 그랬더니 이런 제도를 시행하는 데가 고양시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단순하게 이제 취재 차원에 가서 봤는데 예. 고양시가 소상공인 정책에 전반적인 문제가 있는 걸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고양시의 소상공인 전반적인 정책에 대해서 평가를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장님하고 저희들이 이제 공통적으로 느꼈던 게 네. 이거 아닙니까? 고양시가 이렇게 선도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QR코드도 찍고 그래도 이제 좀 처음에는 저희가 좋은 방향으로 네. 받아들였는데 네.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홈페이지로 들어가게 되다 보고 홈페이지 사례도 보고 또 전화를 해보니까 네. 그런 게 아니라 이 고양시의 관계자들이 네. 고양시에 있는 전통시장이 말 그대로 대형마트에 비해서 네. 아니면 하나로 클럽에 비해서 네. 말 그대로 시설도 낙후돼 있고 안 좋은 지역이니까 거기를 특별 관리하자라는 그런 뉘앙스로 저도 받았거든요. 네. 보니까 네. 왜냐하면 본인들이 정말 거기를 소상공인이라고 전통시장을 이해한다고 하면 네. 홈페이지에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시겠지만 예, 그런 부분들이 그렇게 될까? 네. 상당히 우리 고명승 사무총장님은 지금 비대위 하남시 비대위의 대형마트와 네. 그리고 그런 상권들이 무너짐에 1년 동안 머리 두르고 장애에서 상복시라고 합니다. 지난 6월 3일입니다. 그 고양시 소상공인 지원과에서 예, 보도자료를 하나 냈습니다. 예,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전통시장 만들기. 예, 이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예, QR코드 출입자 관리를 지역 내 전통시장과 예. 상점가에 도입한다. 예, 일산에는 뭐 3개 전통시장이 있고 1개 상점가가 있는데 예, 그 출입구 18 선정을 해가지고 예, QR코드 배너를 설치를 하고 예, 알바를 36명을 동원해서 예, 출입자 관리를 점차 강화하겠다라는 내용이었고요. 예, 근데 앞뒤가 안 맞는 얘기라고 판단하는 내용이 뭐냐면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인해 네. 소비 심리가 위축되고 전통시장 등이 어려움에 처해 있다. 출입자의 철저한 관리를 통해 시민들의 불안 심리를 해소하고 네. 안전한 전통시장의 이미지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 전화를 해봤죠. 저는 왜 전화를 했냐면 이거를 전통시장을 이용할 수 있게끔 말을 좀 바꾸면 안 되냐. 좋군요. 예. 미착용 시는 출입을 제한합니다라는 것보다 예, 뭐 전통시장은 이래이래해서 안전하니까 네. 와도 된다. 뭐 이렇게 반역하고 있다. 출입 통제 관리하고 있다. 네. 라는 거를 우호적인 글로 표현을 할 수도 있었는데 이거를 미착용 시는 출입 제한한다. 이게 뭐 막말로 뭐 폐쇄된 유흥음식점입니까? 노래방입니까? QR코드를 왜 찍습니까? 여하튼 뭐 좀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하긴 했는데 네. 보도자료는 36명으로 했거든요. 근데 전화 통화할 때 보니까 58명이에요. 58명. 58명. 네. 근데 이제 더 문제가 되는 게 저희가 이제 하나로 클럽도 갔다 왔고 이마트도 왔는데 그 발열 체크하는 기계는 있는데 사람이 보질 않아요. 하나로 클럽 없었고 사람이 발열 체크 기계를. 그렇죠. 네. 근데 발열 체크 기계가 없는 하나로 클럽이 사람이 엄청 많았습니다. 네. 그러나 저희가 네. 영상을 뭐 그쪽에 관계자분이 뭐 이마트도 많았죠. 뭐 이마트도 많았고. 네. 근데 이마트는 이제 거기에 그 물건 그 들고 가고 하는 그 안내원이 그걸 본다라는 게 두 가지를 다 본다는 게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아 그거는 택도 없는 얘기죠. 근데 한 분이 계셔갖고 그걸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 같고 그게 이제 뭐 백화점 그 전날 제가 또 백화점도 가봤습니다. 또 백화점 가보니까 그런 부분도 그 진행이 그렇게 백화점은 그래도 앉아갖고 사람들이 오는 사람들 중에 열이 높은 사람은 열 체크하는 그런 방식으로 해서 체계적으로 롯데백화점 관리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체계적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물어봤어요. QR코드 찍고 사람들이 이렇게 쭉 나란히 서가지고 사람들 체크한다고 하면 가는 사람 잡아가지고 한다고 하면 여기서 그렇게 하면 그게 말이 되겠냐? 응? 그러니까 그렇죠. 네, 자동으로 뭔가 설치를 해놔갖고 자연스럽게 제 흐름을 흘러가게끔 그 기계하고 이 기계하고 별로 차이 안 납니다. 네. 그렇게 해주지 못할 망정 지나가신 한 분 나이 드신 영감님 한 분 오락해 갖고 찍으다니까 그분이 막 그 자리에서 전통시장 같은 게 항의하더라고요. 왜 그걸 하냐? 나 저기 가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네. 뭐 이런 사례도 있었고 보니까. 그 차이는 뭐냐면 네. 전통시장을 저희들이 방문했을 때 네. 전통시장 게이트 안으로 들어가려고 그러면 거기 네. 그 알바 요원이 책상을 놓고 앉아가지고 네. 여기로 오세요. 네. 체온 체크하고 거기다가 전화번호하고 이름 예, 적어야 이름까지 썼어요. 방명록. 의무적으로 적어야 들어갈 네. 수 있었는데 네. 저희들이 하나로마트나 이마트를 들어갈 때는 예. 아무런 제재 없이 들어갔습니다. 그게 그러니까요. 차이가 있어요. 네. 네. 이마트 같은 경우나 몇 군데 이제 그 대형마트 옆에 붙어 있는 그 뭡니까? 스타벅스? 네. 스타벅스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뭐 마스크 열고 그 사람들 커피 마시는 모습들이 뭐 우리 옆에 스타벅스 많이 있지만 보이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커피 안 먹을 때는 네. 그 마스크를 그러니까 이제 스타벅스 규제도 2단계, 3단계 가면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카페라든가. 왜냐하면은 아니 음료를 먹는데 어떻게 마스크 쓰고 음료를 먹습니까? 네. 그러니까 음료가 있으면 그러니까 오긴 와요. 그 담당자가 와가지고 마스크 안 쓰고 이야기할 때는 말 그대로 마스크 그러니까 아니 이야기할 때는 마스크를 좀 써달라 이렇게 하는데 아니 음료가 앞에 있는데 마스크를 어떻게 또 해서 이게 귀찮게 이야기할 때는 마스크 해놓고 음료 먹을 때는 또 마스크 내리고 이걸 어떻게 하냐고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스타벅스의 매장을 그냥 뭐 음료는 거기서 못 먹게 한다든지 이런 방안이 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네. 다중이용시설 규제하는 것 중에서도 네. 말씀하셨듯이 네. 커피숍은 대상이 아닙니다. 아니 사람이 더 훨씬 더 그런데 많은데. 네. 음식점과 PC방, 노래방은 예. 규제 대상이에요. 예. 그렇죠. 자, 그러면 다중이용시설의 전통시장이나 대형마트는 규제 대상이 아닙니다. 근데 전통시장은 시에서 자발적으로 한다고 그러지만 들어가려고 그러면 전화번호 적어야 되고 QR코드 이걸 해야 되고 대형마트는 똑같은 물건을 사러 갔는데 한쪽은 라면 사러 똑같이 대형마트하고 차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형마트들은 가만히 놔두고 정부에서 네, 네. 전통시장 진짜 어려운 소상공인들 진짜로 보호해야 될 소상공인들한테는 들어가면은 뭐 안전히 그냥 억지로 끌고 와가지고 말 그대로 이름 쓰게 하고 적게 하고. 네. 그러니까 아니 예. 전통시장에 출입하는 사람들한테 네. 거기에다가 소독해주고 방역해주고 좋아요. 그렇게 해준다면은 네. 문제는 저는 다르다고 봐요. 거부감을 느끼게 하냐고요. 스타벅스에는 말 그대로 들어가는 거 자유롭게 하려고 열체크하는 기계도 없어요, 여기는. 네. 근데 저희가 네. 일반 식당 같은 경우 열체크 하시는 것들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제가. 네. 그런데 우리 대형마트에 대해서는 그렇게 편하게 규제도 안 하면서 놔두고 대형마트나 일반 대형 커피숍 같은 경우는 정말 소상공인들 진짜 못 사는 소상공인들이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더 뭐 너희들이 방해를 안 할 것이다, 더 더럽게 할 것이다 이런 선견을 두고 보냐 이거죠. 시 관계자들이. 근데 안타까운 게 네. 그 전통시장의 일부 분들은 그나마 코로나로부터 우리가 우리 자체를 스스로 보호할 수 있게 한다라고 예. 생각을 우호적으로 하고 계신 분도 있어요. 그런데 예. 대다수의 그 지역의 소상공인들은 이거는 절차가 잘못됐다. 저희가 내용은 방송 내용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그죠? 네, 네. 관리하려는 천편일적으로 똑같이 해야지. 그렇습니다. 네. 말 그대로 지금 딱 보이는 게 대형마트라든가 대형 커피숍이라든가 이런 사람들한테 유리하게 정책 방향을 펴나간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저희들은 지금 네. 거기에 공부를 지금 하는 거지. 네. 우리가 그 정부 정책, 방역 정책에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렇죠. 네? 지금 그 부분 아닙니까? 소상공인들에 대해서는 정말로 까다롭게 상식적으로 한번 해가지고. 생각해 보자고요. 대형마트는 물건 사러 갔는데 네. 아무런 제지 없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물건 네. 사고 나올 수가 있는데 예, 저 같아도 그러겠습니다. 예. 전통시장에 물건 사러 갔다가 QR코드에서 뭐 전화번호 내 개인정보를 적으라고 그러는 게 기분이 좋겠습니까? 안 들어가고 돌아가고 한 번 갔던 사람도 기분 나빠서 돌아갈 수가 있고 예. 한 번 가서 그걸 했던 사람은 저 같은 경우에는 다시는 안 갈 것 같아요. 전통시장을 보호한다고 그러는 것 같지만 전통시장을 저는 씨를 말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옛 속담에 예.
빈대 잡다 초가삼간 태운다는 말이 있어요. 네. 빈대 잡는 게 아니에요. 초가삼간으로 불을 지르는 결과를 얘기를 하는 것이 이건 잘못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럼 시에서는 어떤 얘기를 합니까? 시하고 통화를 하셨잖아요, 두 분.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랑스럽게. 예,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소상공인 입장에서 얘기를 하니까 예. 뭐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겠다라는 식의 내용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 정책을 집행하는 실무 부서의 예. 담당자들의 그 소상공인들에 대한 뇌 구조가 이제 자리 잡은 뇌 선입견이라는 게 이 사람들은 전통시장에서 코로나가 하나 생기면 이 사람들 책임으로 몰아갈 수가 있어요. 뭐 여론이나 이런 것들이. 그러나 대형마트는 그 사람들 책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는 뭐 거긴 지들이 알아서 하고 네. 여기만 자기는 통제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 근데 이제 망하거나 말거나. 그날 가보셔서 소장님 아시겠지만 하나로 클럽에 열 체크하는 기계도 없었어요. 네, 그건 사람이 없었죠. 네. 어마어마하게 그 2만 네. 명 이상 되겠더라고요. 오히려 백만 명 핸드폰 되겠던데. 소독기만 있더라고요. 그게 네. 참 나고. 그러니까 그런 식의 행태를 하고 또 말 그대로 그 본인들에 대한 부분들 제가 앞에서 그 지금 열 체크하는 기계도 없고 뭐 사람도 관리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찍으려고 하니까 뭐 아예 그냥 핸드폰을 뺏으려고 하는 그런 네. 생각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네. 이런 식의 행정들 그리고 이 농협이 말 그대로 그날 보니까 저희가 이제 또 물론 그 로컬 푸드 관계에 대해서 저희들끼리 이제 오늘 방송을 좀 준비하고자 갔는데 네. 불합리한 일도 좀 저희들이 당했고 네. 뭐 각질아니 각질도 반대로 저희가 당한 것 같은데 네. 예? 뭐 그런 창피한 일도 있었지만 네. 뭐 저희들은 그거에 연연한 게 아니라 내용을 저희가 2차적으로 좀 밝혀야 될 내용도 좀 있는 것 같지만 지금 이런 식의 고양시가 그러니까 대형마트는 잘하겠지. 네. 이래서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네. 네. 예. 그렇습니다. 예. 네. 이런 것 때문에 코로나가 더 확산이 되고. 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한다고 하면 옛날에 그 우리 박원시장 예를 매번 들지만 박원시장 했던 것처럼 네. 대형 마트락에서 말 그대로 그냥 편애한 칼을 무딘 칼을 쓸 게 아니고 엄청난 칼날을 댔지 않습니까? 네. 그것처럼 네. 뭐 이것도 고양시도 해야 되지 않겠냐. 뭐 네. 이준희 시장은 전혀 이 소상공인 정책에 대해서 모르신 것 같아 보니까. 이거 가보셔서 알겠지만 전통 시장에 예. 그 손님 수와 예. 하나로마트, 하나로 클럽이나 이마트 타운의 그 손님 수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가. 그날도 보지만은 네. 뭐 전통시장 가니까 뭐 상인들이 뭐 한 10배는 많아요. 한두 명 지나다니는데 이마트나 하나로 클럽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바글바글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예. 그럼 어디를 통제를 해야 되겠어요? 코로나로부터 그러니까. 안전한 고양시를 만들려면 예. 어디를 통제를 하고 관리를 해야 되는지 예, 예. 그걸 명확히 알 거예요. 이 사람들 머리에는 전통시장은 그러니까 뭐 코로나로부터 우범지대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여기를 소독하고 방역하고 이렇게 관리를 해서 안전하게 만들어줘야 되는 건데 한쪽 가면은 네. 내 개인 신상 정보를 털려야 되고 한쪽은 자유롭게 아, 투입할 네. 수 있다. 그런 의미로. 아니 저는 이제 방역 의미로 보면 네. 둘 다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물론 그러니까, 방역은 예. 기본적으로 해야 되지만 형평성에 맞게 하려면 둘 다 하든지 아니면 예, 둘 다 안 그 하든지 얘기네요. 해야 된다. 네. 네, 그 말이 맞겠네요. 네. 예. 자, 그러면 대형마트는 주차도 편해. 그날 뭐 네. 전통시장 가보니까 주차하면 좀 편했잖아요. 네. 주차도 편해. 네. 응, 가는 거 깨끗해, 깔끔해, 진열된 거 깔끔해. 또 할인도 많이 돼. 네. 예? 말 그대로 뭐 없어도 그냥 본인들이 다 안에 다 해줘. 찍기도 편해, 가져오기도 편해. 그러는 그 대형마트에는 네. 말 그대로 코로나가 덜 전파가 되는 겁니까? 그런가 보죠. 대형마트 오시는 손님들께서는 코로나 백신을 맞았나 보죠. 백신은? 네. 중국에 지금 백신 맞았다고. 그러니까 코로나가 덜 퍼지는 건가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이런 네. 행정을 하는 게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양시를 저희가 네. 비판하고자 하는 것도 있지만 고양시가 뭐 나름대로 보도자료 내고 본인들이 잘하고 있다는데 또 뒤져봤어요 저희가. 네. 지금 뭐 나중에 나오나요 내용? 네, 네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럼 그 내용 잠깐 소개해 주시죠. 뭐 일단 이제 고양시가- 고양시가 네, 네. 저희 그렇게 시작을 해서 고양시 네. 홈페이지부터 들어가서 한번 고양시의 소상공인 정책 전반적으로 한번 우리가 뒤져보려고. 잘한다라고 생각을 해서 처음에 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아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얘들이 잘하고 있구나 고양시가. 잘할 거라고 잘할 생각하는 거라고 거죠. 생각하고 아 대단하네. 그리고 우리가 찾아본 거 아니에요? 자, 고양시 홈페이지를 봤더니 네. 인구수가 107만입니다. 107만 7,347명. 네. 세대 수가 44만 3,049세대. 예. 근데 이제 이 정도 규모면 굉장히
지자체, 기초자치단체 치고는 굉장히 큰 데입니다. 그죠. 근데 2015년 4월 29일 날 발표된 대형마트 영업제한 개정 고시, 요걸 보면 의무 휴일제를 수요일로 하게 돼 있어요. 상식적이라면 대형마트 요 영업제한 대상 대형마트가 뭐고 이름이 쭉 열거가 돼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날짜를 거슬러서 올라가서 쫓아가 봤더니 2012년 11월 30일 발표한 고양시 대형마트 등 영업 제한 고시, 여기에는 대형마트가 무려 9개가 있었습니다. SSM이 37개로, 이게 2012년 기준입니다. 하남시는 5개에서 하나는 저희들이 했지 않습니까? 모틀하게. 이제 그거는 이제 SSM으로 바꿔줬는데 여기는 9개나 된다고. 9개인데 9개가 중요한 게 아니고 SSM이 2012년도에 37개. 우리가 하남시 비대위를 구성할 게 아니라 고양시 비대위를 했었어야 되네. 그런데 그래서 그러면은 요 규제 대상 SSM의 이 뭐냐 하고 전화 통화를 해봤더니 최근 숫자가 대형마트는 변동이 없어요. 근데 SSM 숫자가 57개입니다. 그러면 20개가 더 늘어났네요. 8년 동안에 20개가 더 늘어난 거예요. 참 대단합니다. 근데 이제 이 정도라 그러면은 제가 이제 대형마트 밀집도라고 표현을 하는데 아마 전국 최고 수준일 거예요. 원래 우리가 저기 할 때 하남시가 최고 수준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는 하남시는 그 인구 대비 대형마트만 본 곳이고 여긴 SSM까지 포함을 해보니까 이건 아마 이건 뭐 전국 최고 수준일 텐데 이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최고라는 얘기는 상대적으로 봤을 때 고양시에서 그 장사하고 계신 소상공인들이 아마 전국에서 제일 어려운 장사하기 힘든 이런 소상공인 없을 것 같습니다. 전면하고 8년이면 딱 최성시장 때인데요 지금. 자 근데 더 참 신기한 점은 농협이 몇 개가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로 농협중앙회가 운영하는 하나로 마트가 있고 단위 농협이 운영하고 있는 그 하나로 마트 매장도 있었는데 이거는 이 통계에 아까 대형마트 9개나 SSM 57개 중에 등록조차도 돼 있지 않다 그래요. 이게 참 희한한 일이다. 그래갖고 하나로 클럽 건축물 대장을 한번 띄워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2001년 6월 8일 날 개정을 했습니다. 매장 면적이 무려 42,266제곱미터, 12,785평입니다. 우리나라 제일 클 것 같은데? 이 정도 규모면 아마 거의 상위에 랭커가 돼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2001년도입니다, 이건. 2001년도에 개정이 됐기 때문에 제가 2001년도에 유통산업발전법을 뒤져봤어요. 8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대규모 점포를 개설하고자 하는 지자체장한테 등록을 하게 돼 있어요. 2001년도 기준입니다. 이걸 하지 않았을 때는 유통산업발전법 60조 3항에 따라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이 돼 있어요. 그럼 이게 안 됐다는 얘기입니까? 등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불법이네요. 그럼 불법 농협이 불법을 자행한 거네. 불법이죠. 엄청나게 불법인데 문제는 매장 면적이 대규모 점포 등록 기준 면적이 3,000제곱미터입니다. 그럼 그거의 12배로 큰 이건 뭐 초대형 매장이에요. 그런데 고양시에서는 등록이 왜 안 돼 있죠? 저한테 물어봐요. 반대로? 저한테 물어봐요. 그래서 우리가 취재를 했는데 반대로 취재한 사람한테 물어봤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합니까, 그래? 근데? 아니 그래서 왜 그걸 물어보냐고 그랬더니 이 사람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2013년도에 대형마트에 대한 영업시간 규제 의무 휴일제가 시행이 됐어요. 거기에 농산물을 55% 이상 파는 농협 하나로 마트는 적용 배제가 되게 돼 있어요. 그렇다 그래가지고 등록 의무마저 배제가 된 건 아닙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거는 제가 산자부 유통산업발전법 담당자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일단 하나로 클럽도 되게 잘못했어요. 법을 어겨서 이거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이건 1년 이하의 징역을 가든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아야 돼요. 그런데 거긴 그렇다 칩시다. 고양시 공무원들은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매장 기준 면적의 12배나 되는 이런 데가 거기서
장사를 하고 있는데 예. 그게 등록 대상 기준인지 아닌지조차 모르고 저한테 물어봐요? 참네. 이거는 전형적인 탁상 행정의 케이스고 예. 이건 직무유기죠. 유기. 이건 직무태만이 아니에요. 직무유기. 분명히 직무유기로 처벌받아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20, 고발. 20년 동안이네, 20년 동안. 그렇습니다. 네. 20년이면 저기 그거 뭐냐 그 공소시효가 지나버린 거 아닙니까? 아니, 아직도 등록을 해야죠, 그러면. 지금이라도. 공소시효 지났습니까? 공소시효 지났더라도 지금도 유효한 건데 네. 뭐 등록을 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네. 언제나 그건 범죄를 지금까지 저지르고 있는 거니까. 그렇죠. 네. 상시적으로 저지르고 있는 거죠. 야, 그러면 고명섭 사무총장님. 네. 지금 이 위에서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게 이제 범죄잖아요, 지금. 네. 암암리에 고양시와 하나로 클럽 간에 하나로 이게 이제 농협 유통이더라고 보니까 이 그 소관된 회사가 네. 네, 농협 유통인데 이게 직무태만 고양시의 직무태만 하나로 마트에 이분들도 뭐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을 것 같은데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네. 아 그렇습니까? 왜 그러냐면은 네. 다른 하나로 클럽이나 이런 그 등록 대상인 다른데 저희들이 전화를 해봤어요. 예. 거기 지자체에 다 등록이 돼 있어요. 아, 그렇다면은 예. 거기가 무슨 뭐 같은 회사 안에서 너 다르고 나 다릅니까? 예. 그러면 그 안에 틀림없이 법제팀이 있었을 것이고 예. 몰랐다는 건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본인들이 그래서 뭐 우리 그 저기 찍으니까 막 못 찍게 하고 막 그랬을까요? 그거하고 상관이 제거 있을까요? 카메라 막 뺏어보려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아, 과하면. 그렇습니까? 네. 네. 우리가 이제 다른 도둑이 재발견인다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냥 오늘 방송 그냥 이런 녹화표도 하고 있다 이거 네. 찍으려고 하는데 막 와서 못 찍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내가 아니 왜 못 찍게 하냐 말았다고 방송 끌란다고 껐어요. 네. 껐는데 뭐 이게 방송이 끄면은 이게 화면에 이게 나오잖아요 그냥 네. 이게 나오는데 이게 말 그대로 나온다 이거예요. 그러면 진짜로 무시가도 너무 무시가 이 카메라라는 것은 저희가 징벌 같은 경우는 이게 밑에가 다 와이파이가 돼 있어갖고 이게 꺼질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걸 모르고 참네 어제 한심해가지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공사통을 네. 대형마트 매장 기준 면적이 3,000제곱미터예요. 그렇습니다. 네, 대규모 근데 점포 기준이. 고양시 저기 하나로 클럽이죠 거기는. 네. 네. 하나로 클럽 매장 면적이 기준의 12배가 넘는데요 지금. 넘죠. 네. 고양시 네. 공무원 이런 것도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요. 반대로 우리한테 뭐 그러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 네? 한심하죠. 정말 한심한 공무원들 아닙니까? 알고도 오리발 내미는 거죠. 뭐 알고도. 네. 네. 근데 그렇다면 그 사람도 범죄입니다. 아 그렇죠. 오리발 내면 범죄죠. 그건.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오리발. 모를 근데- 수가 없어요. 예. 네. 근데 지금 공무원들도 뭔가 법을 만들어줄 때라는 게 유통법부터 지금 문제가 됐는데 학자들뿐만 유통학회뿐만 아니라 예? 말 그대로 이렇게 공무원들, 국회의원들 전부 다 되게 편해요. 돈. 예. 네. 단 한 명도 뭐 소상공인의 편을 들거나 이런 분들이 없다 이거예요. 네. 고양시를 우리가 사례를 또 들었지 않습니까? 네. 고양 시민, 고향에 있는 전통 상인들이나 이런 분들도 이제 먹고 살다 보니까 목에 풀칠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나서서 오죽했으면 1년 반 동안 데모를 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장사를 때려치고. 근데 그 때려친 사람들한테 엊그저께 뭐 뉴스를 한번 보니까 이 등록에 대한 문제가, 법적인 문제가 안 따르겠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거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 지자체장은 뭐 12조 2항에 있습니다. 예. 지자체장은 예. 대형마트와 준대규모 점포에 대하여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예. 의무 휴업일을 지정하여 유무 휴업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예. 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예. 농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5% 예. 이상인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해서는 예. 요 해당 사항이 없다. 예. 그러지 아니하다라고 예. 이제 뭐 규정은 돼 있습니다. 요게- 요게 문제입니다. 요게. 예. 요것이 문제인 거죠. 요것이 예. 문제죠. 근데 이 법이 있어도 등록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그럼요. 등록해야 되는 거죠. 등록도 안 예. 했다. 등록을 안 했기 때문에 예. 그럼 지자체 공무원은 예. 55% 농산물 비중이 차지할 이상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예. 농협이 자료 제출을 요청을 해야 돼요. 예. 근데 등록이 안 돼 있다는 핑계로 예. 자료 제출 요청도 하지 않았고 그런 식으로 빠져 안 하는 농협도 아무것도 안 자료 하죠. 제출을 예. 하지 않았죠. 예, 그러게 되네요. 네. 저희가 이제 가서 봤어요. 네. 네. 육안으로 보니까 그 12,000평에 되는 부지에 네. 예? 일부 지역만 농수산물을 판매하는 시설로 지금 해놨단 말입니다. 네. 그럼 그 사람들이 핑계 대기는 그런 지역에 있는 그러니까 농수산물을 우리는 55%를 팔고 있다. 라고 표시를 할 때는
지자체한테 얘기할 때는 이 지역에서 팔고 있다. 네. 이러지만 저희들이 전체 면적으로 봐야 될 정도로 그렇게 다 터져 있잖아요. 지금. 네. 그죠? 그러니까 네. 그 매장 면적 전체 중에 예. 매장 면적이 제가 보기에는 20% 미만. 20%도 안 농수산물 진열한 거죠. 그 매출 비중을 따지기 이전에 예. 얼만큼 많은 물건을 진열하느냐에 따라서 매출도 차이 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 공산품 매출 면적과 그 농산물 진열 면적과 공산품 진열 면적을 구분적으로 따져보면 예. 공산품은 렉이라는 다단계의 그 상품이 진열되어 있는 것이고 이거는 이제 그렇죠. 평대라고 하는 그 이렇게 넓은 판자 위에 이렇게 진열이 되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것도 많이 빈자리가 많이 보이지 않았어요? 예, 그리고 더 문제였던 것은 전 좀 문제점을 느꼈던 게 뭐냐면 옷이 좀 많이 팔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옷 중에서도 그 좀 뭔가 약한 것들 있잖아요. 중국에서 바로 수입해오고. 그러니까는 제가 이제 그거를 그 찍으려고 하는데 못 찍게 해서 이제 안 찍었거든요. 그 라텍스가 이제 어디 메인 차이나가 붙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부분들을 그런 식으로 매장을 쭉 이렇게 그리고 이제 좋은 위치에 그게 다 위치에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 소공인들 제품들은 진짜 한가치인데 말 그대로 저희 구석지에 딱 배치해놨잖아요. 저 그것도 봤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이제 제가 그런 거 보고 막 찍으려고 하니까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온 것 같은데 상당히 강압적으로 저희 고압적인 자세로 저희들한테 3명이 있고 그 사람 1명인데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상당히 저희도 항의하고 뭐 이제 어제 그랬었는데 그 사람들은 제가 왜 거기를 가서 뭐 어떤 걸 한지를 이 사람들조차도 몰라요. 그런데 그것도 안 지켰다고. 아니 그러니까 네. 등록조차 안 돼 그 이전에 등록조차 안 돼 있으니까 네. 의무 휴일제와 영업 시간도 준수하지 않았어요. 자 그렇다면 9개가 되는 대형마트와 57개가 되는 SSM이 여기 수요일 날 의무 휴일제입니다. 이것도 문제입니다. 딴 데는 다 일요일 날 쉬는데 그렇죠. 왜 수요일 날 쉽니까? 풍선효과요? 그러니까 풍선효과. 자, 풍선효과인데 네. 그럼 고양시에 대형마트 9개와 SSM 57개가 문을 닫았는데 여기는 수요일날 다 문을 닫습니다. 이 고객들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농협으로 다 몰려요. 그럼 불법 영업을 한 겁니다. 그거는. 농협이 불법 영업을 한 거예요. 자, 그렇죠. 그러면은 동네 소상공인들은 의무 휴일제 날 대체로 매출이 따블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농협이 의무 휴일제를 지키지 않음으로 해서 지역 소상공인들이 매출을 절반이 날아간 거예요. 그렇다면 지역 소상공인들한테 고양시 전현직 시장 공무원들 나와갖고 속고대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그래야죠. 직무 유기에 의해 갖고 소상공인들 이렇게 해놓고 나서 무슨 놈의 QR코드 뭐 도와준다고 QR코드를 시행합니까? 그렇죠. 이게 뭐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그쪽 고양시 사는 분한테 여쭤봤더니 고양시 하나로마트 수요일 날 다른 대형마트 SSM이 문을 닫은 날 발디딜 틈이 없이 바글바글 하답니다. 오늘 수요일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닙니까? 그걸 쳐다보는 소상공인들의 그 장사한 데 가지고 그 발버둥 치는 소상공인들의 심정이 어떨지. 그 다음에 만약에 인근 대형마트들이 이 고양시를 상대로 하나로 마트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을 때 어떻게 감당을 할 수 있을지 참 걱정이 됩니다. 참 그러네요. 야, 참 이게 지금 고양시의 하나로 마트 물론 우리 농산물을 55%를 의무 비율을 팔고 있다 하면 좀 감세가 되겠어요. 그렇죠. 가서 보니까 좀 치꼬리만하게 그냥 뭐 매장 해놓고 우리 농산물 그러니까 말 그대로 표시야. 또 제일 구석진데 그것도 해놨어요 보니까. 그거 저희들이 농협 하나로 마트에서 농수산물 55% 그 의무 비율을 지키고 있는지 여러 군데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정도 매대 매장 면적에 농수산물 그렇게 돼 있는 면적 갖고는 제 판단으로는 55% 의무 매출 비율을 절대 지킬 수가 없습니다.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등록을 안 했기 때문에 이걸 지킬 의무가 없는 것 같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리고 이 등록하는 순간 또 뭐가 있냐면 말씀하셨죠, 사회자께서 말씀하셨던 뭐 옷가게라든지 뭐 신발가게 임대 매장, 임대 수수료 매장인지 모르겠지만 거기가 전부 다 전면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쭉 있는데 이 사람들을
어떤 단체로 만들어서 관리를 해야 돼요. 이 사람들에 대한 회계 자료도 오픈하게 돼 있어요. 맞습니다. 이거 다 안 하는 거예요.